검찰개혁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검찰 최후의 발악이 거세지는 가운데 충격적이게도 검찰이 벌써 검찰개혁 이후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향후 중수청장에 대한 의미심장한 폭로를 터뜨린 것입니다. 김지호 대변인이 뭘 들어도 들은 모양입니다. 최근 워낙에 뉴스가 쏟아지는지라 큰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김지호 대변인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충격 그 자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이 향후 중수청장 인사를 자기들끼리 내정한 것으로 보이고 바로 성상헌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중수청장 자리에 오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성상헌 검찰국장은 최근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폭로한 검찰개혁 오적에 들어가는 인물이자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문정 지검장의 실명 폭로로 혼란스러운 와중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지호 대변인마저 성상헌과 중수청장을 언급한 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희한한 건 김 대변인의 페북글 본문에 의외로 중수청장 얘기가 없고 유독 제목에만 성상헌 검찰국장이 만약 중수청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이라며 중수청장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김지호 대변인의 이번 폭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김 대변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 대변인의 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내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건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이는 더 나아가 그 출처가 검찰청이든 법무부든 법무부 검찰국장직을 중수청장으로 전환하자는 작당 모의가 있었다고 추측하기에 충분합니다. 즉 모두의 말했듯 검찰이든 검찰에게 장악당한 법무부든 저들은 법무부 내 중수청 설치를 기본 골자로 검찰개혁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물론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는 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 법무부를 아예 거대한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한 겁니다. 또한 반복해서 말하지만 민주진영 내에서조차 이문정 지검장에 대한 응원과 비난이 나뉘는 상황에서 대통령 최측근 김 대변인이 굳이 이런 글을 올리는 건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현재 법무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심각하다는 방증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김 대변인이 폭로한 성상헌 검찰국장의 실체는 더 충격입니다. 예컨대 김지호 대변인에 따르면 24년 4월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대검에 항의 방문을 했고 당시 대검 실무 책임자가 성상헌 기획조정 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검 측은 감히 면담 조건으로 민주당을 향해 배석자를 줄이라는 등 그 중에서도 김지호 당시 검도기 TF 실무팀장을 콕 집어 퇴장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러한 일화를 폭로하며 저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건의 자료를 내며 검사들의 이름과 의혹을 공개했던 저에게 검사들은 굴욕과 보복을 안기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상헌 검사는 이후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대전지검 검사장을 거쳐 현재는 검찰국장이라는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을 비판했다고 해서 면담장에서 특정인을 콕 집어 내쫓는 것은 정상적인 공직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라 소회까지 밝혔습니다. 고로 김 대변인의 페북글을 정리하자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당의 정당한 검찰청 방문에 온갖 회방을 놓은 검사가 바로 성상헌이고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그자가 중수청장에까지 오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 대변인의 제목과 본문이 따로 넣는 폭로가 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로선 김지호 대변인의 글을 보며 김 대변인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굉장히 절제해서 글을 썼다고 느껴지는데 저의 해석 역시 그래봐야 내피셜일 뿐이지만 성상헌 검찰국장 중수청장 설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김지호 대변인의 성상헌 검찰국장 폭로뿐 아니라 최근 법무부의 이상한 내부 분위기 관련해 마찬가지로 검찰개혁 오적에 지목된 봉욱 민정수석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봉욱이 이재명 대통령 눈밖에 났다는 건데 이는 어디까지나 루머이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단 이 부분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요새 한두 달 동안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봉욱 민정수석이 왜 조용해졌냐? 제가 이제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든 관계자든 저한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2025년 7월 30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는 완화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때 봉욱 수석이 아니 이거는 존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는 건데 왜 대통령이 그 말을 했냐면 배임죄는 기업과 관련되는 것보다 로펌과 관련됩니다. 로펌과 검찰에 이어주는 이 매개체에 관한 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정성호 장관을 믿습니다만 주변에서 검사장 출신의 친구들 그들의 돈벌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까먹으실까봐 검찰개혁에는 분명히 정관예우와 짜움과 유착의 돈벌이의 구조가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진단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회방을 놓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 돈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존치시켜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중수청을 법무부 내에 두어 김지호 대변인의 폭로처럼 그 중수청장에 검찰 인사를 세우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야 저 검찰의 큰 그림이 보다 명확히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 최경영 기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단순히 검찰의 폐악질을 단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전관범죄 차원으로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를 반대로 말하면 향후 생길 중수청 출신이나 경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범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지점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주재하겠다며 막판 수기 작업에 착수한 핵심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듯 세상에 오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고 검찰개혁 관련 깊은 수기를 거쳐도 최종안에 민주시민들이 보기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에 흐린 눈을 하며 모른 척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검찰 독재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자들이 승승장구해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나 법무부 그리고 민주당이 김지호 대변인이 경고한 중수청장 내정서를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